하루아침에 말이 꼬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순간 그건 이미 뇌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신호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과정은 느리지만 결과는 순식간에 오죠.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이재훈입니다. 제가 연구실과 현장을 오가며 만난 수백 명의 분들은 모두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 작은 선택을 바꾸면 뇌로 가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루만으로도 막혀가는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효과를 반으로 깎는 이유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요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말할 때 혀가 꼬이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손끝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비슷한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 초에 큰며느리에게서 요리 잘하기로 소문난 장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74세 장모님은 장 보러 가는 길을 잠깐 놓치셨대요. 평소엔 눈 감고도 갈 수 있던 동네 슈퍼였는데 갑자기 어느 골목인지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주방에서는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며칠 뒤에는 신문 글자가 겹쳐 보인다고도 하셨습니다. 가족 모두 일상의 작은 흔들림이라 여겼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식탁부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와 함께 장모님 댁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젓갈 4가지, 간장 2병, 된장찌개 냄비가 가득했습니다. 쌀독에는 흰쌀만 있었고요. 과자 서랍엔 쿠키와 크래커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부터 식탁을 바꾸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에 귀리가루 반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점심은 현미와 채소 위주로 바꿨고 저녁은 짜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남기도록 부탁드렸어요. 한 주가 지나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2주가 지나니까 머리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온다고 하셨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장 보는 길도 잊지 않으시고 신문도 잘 읽으신답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저 식탁 위 작은 습관을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리며 함께 점검해 보시죠. 소금과 설탕만 줄여도 반은 온다는 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식습관에 노출돼 계셨어요. 아래 항목들은 제가 가장 자주 본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흰쌀밥과 흰빵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 안쪽을 자극해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당 폭탄을 받으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난 자리에 기름기가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사람들보다 뇌혈관 사건 위험이 훨씬 낮다는 국내외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호 65세님이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평생 흰쌀밥만 드시다가 제 권유로 현미와 귀리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셨죠.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오후마다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달이 지나자 두통도 줄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현미 70에 흰쌀 30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미 70 흰쌀 30 비율로 2주 정도 적응하신 후에 통곡물 비율을 천천히 올리세요. 만약 소화가 불편하시면 잡곡을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주식의 색은 흰색인가요? 갈색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짠 국물과 젓갈 중심 반찬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의 탄력을 떨어뜨려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고나트륨 식사가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 사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기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국물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을 크게 넘는 경우가 많아요. 박선호 69세님은 평생 짜게 드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국물을 그릇째 비우셨어요. 제가 찌개 국물을 절반만 남기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싱거워서 못 먹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 만에 아침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국물 없이도 잘 드세요. 여러분도 국물은 반만 드시고 소금 대신 마늘과 다시마, 허브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저연 표시만 믿지 마시고 꼭 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국물은 몇 숟가락 드셨나요? 그리고 과자와 빵 같은 가공 간식도 문제입니다. 당과 지방이 결합된 간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끈적한 혈액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다한 당을 섭취하면 심뇌혈관 위험이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가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달콤한 걸 찾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정인자 62세님은 저녁마다 쿠키 서너 개를 드시던 분입니다. 제가 삶은 달걀과 견과류로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액 수치가 놀랍게 안정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집에 과자를 아예 두지 마세요. 장 볼 때 과일 한 팩과 견과류를 꼭 포함하시고요. 무지방 표시도 조심하세요. 지방을 빼면 맛이 없으니까 당을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해요. 달달한 간식을 무엇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도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두 끼로 몰아 먹으면 혈당과 혈압 변동이 커져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정한 식사 리듬이 대사 안정과 혈관 건강에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가 많아요. 김정호 70세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첫 끼를 드시고 어떤 날은 저녁 9시에 한꺼번에 드셨어요. 제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고정해보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휴대폰 알람으로 식사 리듬을 고정하시고 과식은 피하세요. 특히 야식은 수면과 혈압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내일 식사 알람을 몇 시로 맞추시겠어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진해져서 흐름을 방해해요. 끈적한 꿀을 빨대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뇌혈관 사건 위험이 낮다는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으시는데 그땐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윤정자 68세님은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안 드셨습니다. 커피는 서너 잔 드셨고요. 제가 물 1.5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두통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8컵을 시간대별로 나눠 마시면 됩니다. 물론 신체 상태에 따라 양은 조절하셔야 해요. 오늘 컵으로 몇 잔 드셨나요? 튀김을 자주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자극해요.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튀김을 자주 먹을수록 심뇌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여러 건 나와 있어요. 바삭한 맛이 좋아서 자꾸 찾게 되지만 혈관엔 치명적입니다. 최영민 71세님은 일주일에 튀김을 4-5번 드셨습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다 좋아하셨어요. 제가 굽기와 찜으로 조리법을 바꿔보라고 했더니 석 달 만에 혈액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시고 찜 요리 비중을 높여보세요. 같은 기름은 절대 여러 번 쓰지 마시고요. 이번 주 튀김 횟수는 몇 번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잦은 음주는 정말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혈압 변동을 키워요. 혈관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음주량이 늘수록 뇌혈관 사건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쌓이면 위험해요. 이만수 73세님은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석 달 금주를 권했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주 0회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엔 주 2회 이하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번 주 음주를 무엇으로 대체하시겠어요? 이제 막는 법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들을 짚어봤죠.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흐름을 개선하는 식탁 설계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한 실천법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박사 이재훈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만 차근차근 바꿔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공복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드셔보세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점성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줍니다. 혈액 속 기름기를 줄여주는 거죠.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속이 불편하시면 양을 천천히 올리시고요. 미지근한 물 60도 정도에 타서 식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내일 아침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 한 줌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산화와 염증을 완화해서 혈관 내벽을 보호해줘요. 신선한 게 제일 좋지만 냉동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은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보존돼 있어요.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침에 귀리가루 드실 때 곁들이거나 오후 간식으로 한 줌 드시면 됩니다. 집 냉동실에 작은 한 봉지 준비하실까요? 세 번째는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엽산과 질산염이 혈관 이완에 도움을 줘요. 혈관이 팽팽하게 긴장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녹색 채소가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살짝만 데쳐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 접시에 녹색 채소를 반 이상 채워보세요. 오늘 장보기 목록에 어떤 채소를 넣으실 건가요? 네 번째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혈관 내피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내피가 건강해야 혈류가 매끄럽게 흐릅니다. 단, 튀기지 마세요. 좋은 기름도 고온에서 튀기면 나쁜 기름으로 변합니다.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주 2의 손바닥 크기 정도 분량으로 식탁에 올리시면 충분해요. 이번 주 몇 개의 생선을 넣으실까요?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줘요. 마늘 특유의 향이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히면 향이 순해집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세요. 하루 한두 쪽을 요리에 넉넉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 찌개, 볶음 어디든 넣을 수 있어요. 오늘 반찬 중 어디에 마늘을 더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오후 한 잔의 녹차입니다. 커피를 매일 서너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중 한 잔을 녹차로 바꿔보세요. 녹차의 폴리페놀이 혈관 보호에 기여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지니까 적당히 우리시고요. 오후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3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대체해보세요. 오후 몇 시에 녹차 알람을 맞춰볼까요? 일곱 번째는 다크 초콜릿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폴리페놀이 혈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하루 2조각 이내로 드시고 밀크 초콜릿은 피하세요. 과자 대신 식후 입가심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순 과자를 오늘부터 무엇으로 바꾸시겠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분표 읽기와 소금 줄이기입니다. 포장식품에는 나트륨과 당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제품도 성분표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일회 제공량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한 봉지 전체가 아니라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적혀 있으니까 실제로는 두세 배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 볼 때 휴대폰으로 성분표를 찍어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사시는 제품 중에 바꿀 후보가 떠오르시나요? 이 8가지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작은 식탁 교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한 가지와 전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뇌혈관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작은 식탁 교정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걸 확인했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 탄수화물과 짠 국물, 가공 간식, 불규칙한 식사, 수분 부족, 잦은 튀김과 음주가 천천히 혈관 내벽을 지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은 사실 수십 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통곡물과 적절한 수분, 일정한 식사 리듬, 채소와 생선,
마늘과 차, 그리고 다크 초콜릿 같은 작은 선택이 혈관 안쪽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머리에 안개가 걷히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귀리가루 반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세요. 첫 주는 반 숟가락으로 시작하시고 둘째 주부터 한 숟가락으로 늘리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국물 절반 남기기와 성분표 사진 찍기 딱 두 가지만 곁들이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저는 박사 이재훈이고요.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혈관 맞추기 실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지 않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성분표에서 꼭 봐야 할 4가지 항목도 정리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제품 고를 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무엇부터 시작하실지 댓글에 약속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